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한타증권. 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세콤으로 잘 알고 계시는 기업 S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4분기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요.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%,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%, 그리고 순이익은 소송 진행 중인 게 이제 법인세 좀 환급받은 게 있어가지고 2배 정도 증가를 해서 시장 기대치를 좀 부합을 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아가지고 세콤 같은 보안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합니다. 영세 상인 분들은 계속 창업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수술실도 좀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CCTV 의무화하는 게 작년에 법안으로 시행이 돼서 요거에 대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 서비스, 그러니까 이제 보안 요원들 회사마다 건물마다 고용해서 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동사에 지능형 CCTV 같은 사람 없이도 외부인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기업마다 AI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에 대한 클라우드 시장이 같이 성장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안 수요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원이 이제 세콤에 이어서 이 물리 보안이 아닌 부동산 건물 관리 관련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, 삼성이 워낙 해외에 큰 공장들 수주를 해서 이런 곳 설립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 시설도 같이 통합 보안이라고 하거든요. 관제 중앙에서 공장 부지를 통제하는 통합 보안, 이런 부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, 요즘에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군인도 모자랍니다. 군인이 다 경계 근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런 지능형 CCT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프라 서비스 부문은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14%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S1이 아무래도 이제 그 출동 요원들, 시큐리티 그 보안 요원들, 이 부분들인데,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안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명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비용이 항상 4분기에는 증가를 합니다. 명퇴금 때문에.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감소를 했는데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을 효율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세콤도 휴대폰에서 업주든 아니면 가정 그 주부도 앱에서 다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CCTV를 볼 수도 있고 CCTV를 끌 수도 있고 출동 요원을 부를 수도 있고 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,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지난 27일인가요? 부터 그 50인 사업장 위반도 적용되는 게 시행이 됐죠.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뭐 여야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유예를 하자, 이렇게 얘기가 많긴 한데, 하여튼 시행이 돼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이 보안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, 올해 내내.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AI 기술이 발전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B2B 정보 보안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인프라 서비스 부분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좀 증가가 많지 않습니다. 기존 건물을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고자 하는, 투자하고자 사고자 하는 뭐 이런 수요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 사업, 어떤 이제 사무실 용도의 건물 외에 병원이랄지 데이터 센터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. 이어서 전체적인 성장은 2024년에도 올해 정도의 어떤 두 자릿수에 가까운, 또는 두 자릿수를 넘을 수 있는 이런 성장을 안정적으로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지난 한 5년 동안 배당금이 845억 원으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.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단기 순이익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, 하여튼 배당금 총액은 845억 2,600만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똑같았습니다. 근데 작년 이제 기준으로 913억, 약 한 7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5년 만에, 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, 어찌됐든 실적도 좋아졌고 배당 성향도 올라갔고, 그게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를 심어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실적은 안정적이고 배당도 늘었고, 그리고 자본의 어떤 가치, 효율화를 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시책들이 좀 이렇게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저 PBR 주들이 막 주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S1도 여기에 다르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.
S1도 PBR이 1.3배, 내년 기준으로 1.1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S1도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나 뭐 배당 증가하는 그 컨셉으로 보나 시장 색깔에 맞는 저 PBR주로 보나 굉장히 좀 세 가지가 잘 부합되어 있는,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지금 과거 24배 대비 지금 10배 초반, 12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에 편안한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S1에 대한 저의 투자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